자, 조건기한이라는 주제, 지금 7년 동안 6문제가 구성이 됐었나요? 해서 이게 좀 되겠고, 좀 특이한 개념이라서 조금 공부하실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자, 우리가 정지조건 법률행위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묶어서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시기부와 종기부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논의의 전제,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기한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기한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기초적인 얘기를 물어봐야 해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즉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해서 법률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이에 비해서 해제 조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률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물론 여기서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쟁점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정지 조건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무효 앞에 정지 조건이 뭐가 됐을 때, 기성 조건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정지 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옳은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부터 봐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무효인 법률행위냐, 요거부터 판단을 해 주실 것.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옳은편 되겠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처분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도 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나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90점 평균 넘게 되면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부 증여계약 등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90점 넘었을 때 그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장래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 그래서 이거 성립한 때부터라고 해서 소급효에서 틀리게 뽑았는데 옛날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정기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일단은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를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저거죠.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에서 바로 정수기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할부금을 다 내게 되면 정수기 소유권 자체를 계약 상대방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과정까지는 정수기 회사가 그 정수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답은 4번인데 요즘엔 잘 내지 않는 문제. 여기 좀 어려운 게 앞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추인하게 되면 장래돼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정지 조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도 소위 원칙은 장래효가 되게 됩니다. 기한부 법률행위 장래효가 되게 되는데 원칙은 장래효. 그래서 얘를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뒤에 봅시다.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부터 봐야 돼. 무효냐, 이걸 하나는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무효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했을 때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가야 되죠. 1번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뒤에서도 내겠지만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경우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지. 갑이 을한테 편지를 매도 청약을 X 부동산을 1억에 사라 라는 매도 청약을 보냈습니다. 5월 6일 날 편지를 발송해놓고 예정상 5월 8일 날 도착이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5월 7일 날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집 앞에 가서 편지를 훔쳐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게 하는 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도달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다 아니다 해서 그냥 버려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주제.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옳은 건데 의미 없어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농지증 매매 계약,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만한 게 1번하고 5번 정도 질문해서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해야 되고요. 자,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효력 발생 요건 아닌 거 바로 농지증 없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기해능. 자, 뒤를 봐야 돼. 무효이다. 앞에는 뭐가 없어야 돼? 정기해능이 없어야지 어떻다? 이게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중복이 됐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게 조건부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채무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원래 조건부 법률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유효하다. 채무 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뭐 하면은 내가 돈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조건이 될 텐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건 무효. 의미 없어요. 2번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무효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기해능 없으면 되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이 된다. 그럼 기성조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정기해능만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가게 될 테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무효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2개 정도 이슈예요. 그래서 요즘의 이슈 정기해능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는 이런 조건부 살인 청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른다. 그래서 아까 우리 24회 때인가 25회 때 나왔던 거 조건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래효가 되게 될 텐데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자, 정지 조건에 있어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런 얘기죠. 중간고사에서 90점 넘으면 핸드폰 사주겠다라고 했을 때 애가 얘기를 해야 되죠. 90점 넘겠다는 걸 입증을 해보여야지 핸드폰 사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정기해능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뼈대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불법 조건 법률행위에서는 조건뿐만 아니라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요. 자, 조건 기한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일단은 대부분의 문제는 조건에서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한은 나오더라도 다 사이드 지문이야. 그래서 기한은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기한이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출제 빈도가 떨어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조건 갖고 몰빵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자, 이건 뒤쪽이 틀렸지. 해제 조건은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정지 조건.
자,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30회 때 문제가 되겠고요. 조건, 기한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간단해서.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2번 질문요. 23회 때 나왔던 질문이고 신경 끄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것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해서 이걸 또 답으로 뽑았나요? 해서 지금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게 되면은 기성 조건이게 되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됐었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불능 조건 자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이거 뭐야?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서 의미는 유효인 법률 행위라는 의미가 될 텐데 지문 구성할 때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정기 해능. 그래서 뒤에 보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죠. 아예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기성 조건이 아니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4번 질문이요. 점점점에서 모르겠고요. 5번 상계 의사표시 시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역시 전혀 손댈 수 없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3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것이 정지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 답은 3번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근데 나머지가 모를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 2번 질문 같은 거 23회 때 구성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주제였는데 지금 몇 년 만에 한 7, 8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는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 패턴이 될 텐데 중간 얘기를 하나도 몰라도 답을 골라내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안 돼 있는 분들은 골고루 다 하려고 이제 용을 쓰지 해서 뒤지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몸만 아프지. 해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매번 얘기하자면 정기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게 1번하고 3번 정도만 공부를 하신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법률행위 조건, 기한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서 자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어떻다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30회 때는 해제 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2번 기한이라고 하는 거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회 채권자에서 틀리게 뽑았는데 이것도 쫓아가시면 안 돼. 뭐 채무자 처음 외워봐봤자 기억도 안 나. 기한은 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저 모든 문제는 조건만 가지고 정확하게 캐치할.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자꾸 기한 얘기를 툭툭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쫄지 마실 것.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해서 다시 가봐야 되죠.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정기해능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모르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그럼 다시 가봐야 돼. 자, 해제 조건이고, 자, 이미 성취가 됐다. 자, 이게 기성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우리가 외웠던 건 정기해능만 외웠던 케이스고요.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기해능이란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29회 때도 그렇고 30회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기한 얘기를 툭툭 던져주면서 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게 되면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뒤지게 막 쳐 읽고 나서 그게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무조건 이 파트에서 뭐가 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시험 볼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이제 두려워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부끄러운지도 몰라. 맨날 떨어지면서도 그게 대가리 나쁜 거야. 어차피 답이 다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해능. 정기해능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뭐가 된다? 유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테고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뼈대를 잡고 아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요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개 짜증나게 돼 있어. 되게 피곤하게 만든 파트예요. 해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지금 이제 5번 지금 아까 봤던 거죠. 장래유인데 소급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다 바로 조건이 성취된 데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약간 24회인가 25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였었죠. 그래서 정기해능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무효라고 하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4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이런 문제 못 풉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이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확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기억 다 제거하셔야 돼. 뭐 하나 알면은 제거하고 들어가 봐야 돼. 자,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이것도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주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다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거. 확정적 무효라고 할 거. 그래서 사실 니은도 제거해야 되고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죠. 그래서 추삼한십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일단은 유효이지만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처분할 수 있고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 이건 유효.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 이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할부대금 완납을 원인으로 해서 정수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이게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 이렇게 가는데 이런 문제 못 풀어요. 현실 시험장에서는 거의 손 못 댈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 문제를 쭉 보고 있는데 이거 다 100% 풀면 그 정신 상태 안 좋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 볼 때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만 외웠다 뿐이지 조금만 응용하면 손도 못 대. 그냥 한 4-5문제는 비우고 아예 들어가시는 것. 또 지문도 아까 보실 때 몇 개씩 비우고 들어가는 게 그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걸 골고루 지문을 보면서 분석해봤자 남는 거 없어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답은 5번, 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법률행위 총설 등에 관한 문제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 등의 연결.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자,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하는 것.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됐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계약이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등기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까지를 묶어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바로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실제로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등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물권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 매매권 임대차는 뭐가 된다? 채권 행위. 나머지는 다 물권 행위 가는 겁니다. 처분 행위라고 하는 표현 또는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1번은 맞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계약의 해제. 요거 틀리게 뽑았구나. 그래서 그 옛날 문제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동철, 상추, 취해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 같은 건 어떻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해제권 행사 있게 되면은 원상 회복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갈 텐데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행위, 지상권 설정 계약까지는 뭐가 되고 채권 행위가 되게 될 테고 지상권 설정 행위, 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 행위 또는 물권 행위에 해당된다. 매매기원 임대차 유상 계약에 해당된다. 매매기원 임대차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으로 가는 거. 무상행위 증여 등이 이슈가 되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법률 행위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준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준법률 행위는 따로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 그저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법률 행위만 뒤지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로 대비해 볼 수 있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물권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동철, 상추, 취해 이런 식으로 하죠. 동의, 취소, 취인, 해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뭔지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이 문제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26개 때 문제가 그런데 손 못 대. 그냥 동철, 상추, 취. 그냥 시험 문제 볼 때 제발 공부도 못하면서 문제를 막 읽어보지 마시라고. 지문을 보게 되면 대강 해결이 돼. 우리 앞에서 대리권 이런 거 할 때 소멸한다. 이런 거 어떻게 되면 사성파 이런 식으로 외워서 바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고. 근데 일 없이 막 읽어보니까 오히려 꼬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하는 거. 동철, 상추, 취해. 이게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지금 파일이 깨졌네. 자, 이제 28회 때 문제. 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해서 자,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눈이 확 띄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서 이게 뭐라고요? 소유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실 거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명제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우리가 물권의 취득이라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자,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 삼는 게, 뭐가 있지? 점유취득시효,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의 이슈가 될 테고 승계 취득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자, 이전적 승계하고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가 더 어려웠죠. 등기법이랑 관련해서 포괄 승계하고요, 특정 승계 이렇게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해서 자,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에서 신권리자로 넘어가는 것을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자, 그다음에 이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범주 안에서 일정한 권리가 떼내가는 것. 자, 지상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설정적 승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집 가지고 얘기할 때는 66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 원시 취득 얘기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괄 승계는 상속과 자, 포괄 유증 등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나 증여는 특정 승계 한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적 승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개념은 구권리자의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니죠. 소유권 중에서 일정한 처분 권능만을 지배하는 것을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한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1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 관념의 통지, 원시취득, 의사의 통지 이런 것들은 거의 손대시면 안 돼. 이게 이제 소위 아까 준법률행위 등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요약된 자료들을 가지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봅니다.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에서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3번 나왔던 거. 자, 다 바로 외워야 되죠.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유일하게 이제 아닌 거 가지고 하나 외우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X 농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돼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농지를 1,000만 원에 사고 파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위 농지증이라는 것을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이 매매계약 자체는 다 유효한 것이 된다. 물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기 소에다가 첨부정보로서 농지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자,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건 바로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농지증이라는 것은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아까도 질문에 한번 나왔었고 잊어버릴만 하면 이슈가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쟁점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등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번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옛날 문제인데 지금 이제 4번인가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끄트머리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도 맨날 뒤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 취소할 수 있다가 되려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도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자꾸 뒤를 보는 훈련들이 필요해. 이걸 또박또박 읽어버리면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뒤에 자, 지금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2번 질문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도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달의 추정이라고 해서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의 경우 도달이 추정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런 얘기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이 도착했다라고 했을 때 수령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게 도달의 추정 얘기와 도달의 의미 2번과 같은 맥락의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떻다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전통적으로 다뤄져 왔던 주제. 그 다음 논의할 주제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4회 때 나왔던 문제 1번 지문 어렵습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뒤에 무효이다 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그럼 유효입니까? 그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될 테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는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의사표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는 없다. 내용 증명, 등기 우편에 있어서만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자, 이게 이런 게 어려워. 원칙적, 예외적 이런 거 없어요. 원칙적 예외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답은 1번이었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을 했다.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이때 해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해제해버리면 이미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처리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것.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서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령 후견계 심판을 받았을 때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없어. 도달하면 어떻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뒤에 자세히 볼 거 없어. 그냥 도달하면 어떻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여기까지 민법 총칙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